솔로 탈출법, 우리는 어디서 여자친구를 찾아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 건데, 여자분들은 남자친구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로 빗대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저의 이제 채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연애를 꿈꾸는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언급하다시피 여자친구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여성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어서 모두의 부러움을 받고 있더라도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은 대체 불가능한 부분일 겁니다. 휴일을 함께 할 수 있고 주말에 달려갈 수 있는 애인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줘요. 이건 마치 은행에 넣어둔 예금처럼 인생에서 찾아오는 위기에 대비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매일 매시간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딘가 내가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은 일을 할 때에도 안정된 마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준비도 없이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산다면 미래에 닥쳐올 일들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것조차 어려울 거예요. 마치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온라인만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죠. 자, 여자친구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도 연애로부터 불안한 마음을 버리고 더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 필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아무나 만날 수는 없기에 나와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거나 택배처럼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누르고 문 앞에 찾아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 인연을 찾아 문 밖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여자친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행동하는 적극성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자친구라는 목적을 가졌으니 이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아마도 어디서 여자를 만나냐 이거일 거예요. 직장이나 학교 등 이미 주변에 여자가 있는 남자들이라면 그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고 무언가 시도를 해보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 말고 주위에 여자 한 명도 없어서 썸조차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저 또한 남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대, 군대 테크를 산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인지 10분 이해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한 단계부터 따라오시면서 솔로 탈출을 향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변에 여자가 없다면 다양한 성별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녀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움직여 보도록 합니다. 이성을 만나기 좋은 장소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모임과 동호회가 있겠죠. 사람이 많아야 이성도 많은 법. 군대가 아닌 이상에 대부분 사람이 많은 곳에 그만큼 이성을 만나볼 기회도 많은 법입니다. 물론 남녀의 비율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비율이 달라도 내가 그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성의 인원수가 많으려면 무조건 사람이 많은 곳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삶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취미생활을 즐기곤 합니다. 자, 여러분도 취미가 있다면 혼자 하지 말고 모임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보기 바랍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도와가며 해나가면 어느새 서로에게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취미도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 사랑이 싹트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동안 집에서 홀로 취미생활을 즐겼다면 이제부턴 혼자만 하는 취미 말고 같이 즐기는 취미를 가져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드게임도 좋고요. 악기, 특정 분야, 스터디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이성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공간에 갔다면 과연 솔로 탈출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거라면 세상에 솔로는 아무도 없겠죠. 여자친구 만드는 법이 이렇게 간단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이성이 다가와서 관심을 주기만 바란다면 사과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는 여우와 다를 바가 없죠. 기껏 용기 내서 모임에 나온 보람이 없는 셈입니다. 자, 맨 처음 언급했다시피 솔로 탈출을 위해 기본적인 필수 요소는 바로 적극성입니다. 가만히 서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성에게만 기회를 얻는 것과 먼저 접근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간단한 대화의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 어떻게 다가가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임에서 접근할 때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봐요? 네, 오늘 처음 왔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오랜만에 그림 그리니까 재밌네요. 예전에 배워보셨나봐요? 어렸을 때 잠깐이요. 반가워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수진이에요. 모임에 가게 되었다면 자신있게 이성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을 걸어보세요. 둘 다 첫날이라면 서로가 처음이라는 공감대 형성으로 쉽게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상대는 이미 이 모임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러면 잘 부탁한다는 뉘앙스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변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모임에서는 대부분 새로 들어온 신규 회원을 환영하기에 아주 반갑게 맞이해 줄 겁니다. 낯설어 하지 마시고 부친성 있게 다가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신입이라는 프레임에 너무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림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해서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의지하고 맡길 필요는 없어요. 쫄지 말고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도록 합니다. 그림은 내가 처음이지만 그 외 다른 부분에선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는 통성명의 기본입니다. 이름을 서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친밀도는 굉장히 높아지게 될 테니까요. 첫 대화에 물꼬가 텄다면 최대한 빠르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세요. 한 번에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에 다시 대화할 기회가 생겼을 때 훨씬 여러분을 편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자, 언제나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들의 썸을 응원합니다. 가! 누르라고! 누르라고!